단점은 뭐냐면은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어. 얼마나 시간이 빨라져? 2배 이상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자, 왜 1억이냐? 1억이라는 숫자가 좀 상징적이기도 한 것 같아. 사실 뭐 월 1000을 벌자 뭐 이런 게 좀 유행했던 시기도 있었고, 사실 요즘은까지도 어느 정도 이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1억 정도를 모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 1억을 모으라라고 하는 이유는 1억 정도가 되면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그러니까 1억 정도가 되면 사실 이제 부동산에도 어느 정도 한번 해볼만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했을 때도 이익이 났을 때 어느 정도 올만한 수치야. 내가 예를 들어서 5%의 수익을 얻었다 라고 하면은 100만 원 있을 때는 5만 원 버는 거고 1000만 원 있을 때는 50만 원 버는 거란 말이야.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시드가 되면 5% 수익이 나더라도 사실 50만 원이잖아. 물론 50만 원도 크다면 큰 건데 사실 이 50만 원으로는 내가 뭔가 바뀔 수 있지는 않아. 근데 이제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5%면 이제는 500이란 말이야. 그 500이면은 크단 말이야. 이제 내 월급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억을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 같고, 나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어떻게 모아요 그걸? 일단 1억을 모으려면 1000만 원부터 모아야지. 아, 그건 너무 뻔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명한 말이지. 1억을 모으려면 1000만 원부터 모아라. 유명한 말이야. 근데 내 의견도 같고 방법이 없어. 1000만 원을 정말로 모아야 2000만 원이 모일 거고 3000만 원이 모일 거고 1억까지 가야 하는 거잖아. 갑자기 한 번에 1억이 빵 하고 나타날 수는 없듯이, 그렇다면 일단 1000만 원을 모아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모으려면은 방법이 정말 없는 것 같아. 무슨 소리냐? 일단 직장인이면 직장 생활 열심히 해서 월급 받아야지.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그냥 모으는 거지 뭐. 근데 여기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 우리의 목적은 뭐 몇십 년 뒤에 1000만 원 1억을 모으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보완해야 될 게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절약을 해야 돼.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다 쓰면 안 되잖아. 아, 저 좀 다 쓰고 있는데. 절대 안 되지. 그러면 모을 수가 없어. 왜냐면 들어오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나가는 게 크면 안 되잖아. 나가는 걸 통제해야 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들어오는 것도 늘려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더 빠르게 모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부업도 해야 될 거고, 뭐 투잡, 쓰리잡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어. 열심히 일하고 부업하고 N잡 뛰고 절약하고, 그러면 1000만 원이 어쨌든 모일 거야. 1000만 원이 모였다. 이제 1억까지 아직 첫 단추야. 이제 아직 1억까지 목표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안정적인 방법. 안정적인 방법은 뭐냐? 내가 1000만 원까지 벌었을 때 했던 그 방법 있잖아. 네. 그대로 10번 하는 거야. 안정적이야. 이게 장점이야. 장점은 안정적이다. 단점이 있어. 단점은 뭐냐면은 지루해. 오래도 걸리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만약에 내가 1년에 2천만 원을 모았다 라고 하면 5년이 걸릴 거야. 그리고 1년에 3,300만 원 정도를 모은다고 하면 그러면 3년 정도가 걸리겠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자면 3년에서 5년 정도가 걸려. 굉장히 긴 시간이야. 이것도 뭐 말이 200만 원씩 해야 연간 2천만 원씩 모아야 5년이 걸리는 건데, 뭐 그 기간 안에 뭐 목돈이 나가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리면 오래 걸렸지 항상 줄이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든 이 금액을 모아야 하는 거잖아, 우리는. 그 방법을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건 어쨌든 안전하게 이렇게 모으는 방법이 있고, 말했다시피 단점은 매우 지루하다. 힘들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게. 일단 다 힘드니까. 그럼 지루하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어. 두 번째 방법은 주식, 부동산, 미니 사업을 활용하는 거야. 아, 근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주식이랑 부동산 사업 다. 일단 책과 작은 모임이나 뭐 클래스 같은 거를 통해서 내가 1000만 원을 모았잖아. 네.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 내가 지금 2천만 원을 벌기 위한 행동은 이어가고 있는 중인 거야. 1000만 원을 딱 벌어서 내가 2천만 원을 가지고 딱 주식해서 투자해서 뭐 전업 투자자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고, 1000만 원을 벌었으면 일단 그 과정을 계속 밟고 있는 중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미니 사업에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서 함께 같이 가는 방법이 있어. 2천만 원을 다 투자하라는 건 아니야. 일부를 일단 그게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다 같이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뭐냐면은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어. 얼마나 시간이 빨라져요? 2배 이상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 단점은 뭐겠어? 단점은 아마 알 것 같아. 잃을 것 같아요. 맞아, 잃을 수 있어. 돈 없어질 것 같아요. 단점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1억, 1,000만 원까지 모은 뒤에 지금 이제 1억까지 가는 이 두 가지 과정을 설명한 거잖아. 네. 안정적으로 그냥 계속 그대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투자와 함께 해서 가는 방법. 이거는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 개인이. 이 두 가지 다 그 결과가 다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있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성격상 이런 리스크를 절대 나는 감내할 수는 없다. 내가 5년을 참으라면 참는데 내가 잃어서 이거를 정신적인 타격을 받는 걸 나는 못 견디는 사람이다. 그러면 1번으로 가야 될 거고, 나는 어차피 3년, 5년 정도 마음을 먹었으니 여기서 조금 실패를 하더라도 6년, 7년으로 늘어나더라도 훨씬 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나는 해볼 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2번 방법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만들라고 했잖아요. 만들어서 뭐 해요? 1억을 만들었으면 뭐 해야 될까? 외제차를 사야 되나? 저는 솔직히 그러고 싶긴 한데 뭔가 쓰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지. 보통은 내가 살면서 가장 큰 돈을 모은 첫 번째 상황이 될 거야, 그게. 그러면 이제 작은 선물 하나는 해줘도 좋을 것 같아. 한 100만 원 정도 선에. 작은 선물이라고 외제차를 사거나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왜냐하면 우리 목적은 뭐였냐면은 이 돈을 가지고 이 돈이 또 돈을 벌어오게끔 하는, 그거를 우리는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이제는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 여기까지 힘들게 온 거니까.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또 부동산이나 주식이 되겠지, 대표적으로는.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사업에 또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나는 그거를 추천하고 싶어. 이제 1억이 모였잖아. 근데 이 1억이 정말 쉽게 모은 게 아닐 거란 말이야. 내가 정말 힘들게 아껴가며 공부해가며 모은 1억인데 이것을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안전하게 했으면 하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이것도 성공 사례가 두 가지 다 있고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라고는 하지 못하겠어.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게 모은 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면 어떨까? 나는 생각하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부동산을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를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큰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또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 네. 이런 거를 좀 피하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방식이 있냐? 일단 부동산이라는 것은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싸게 사는 거야.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거야. 그 물건이 뭐가 됐냐는 중요하지 않아. 흔히들 하는 질문이, 토지를 사야 될까요? 빌라를 사야 될까요?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상업용을 사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각각의 전문가들은 본인이 전문 분야인 것을 하라고 추천을 하겠지. 네. 하지만 나는 그 각각 어떤 것도 전문가는 아니야. 하지만 부동산으로도 나도 수익이 났었고, 그 근본적인 원리를 보자면 결국에는 싸게 사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싸게 사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럼 싸게 살려면 보통은 이제 방법들이 많이 있지. 뭐 일반 매물도 싸게 나온 거를 싸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근데 보통 이제 흔히 우리가 아는 거는 들어봤을 거야. 뭐 경매 같은 거, 공매 이런 것도 들어봤을 거고, 이런 것을 활용하면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근데 무조건은 아니야. 높아진다는 거지. 그럼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 이 물건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떠한 이제 상황들이 이제 엮여 있는지, 혹은 내가 낙찰 입찰을 받았을 때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이슈를 해결하는데 또 비용이나 어떤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갈 만한 것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뒤에 하게 된다면 이것에서는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없는 구조야. 손실을 보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막 이걸 다, 이 돈을 다, 원금을 다 잃는다든지 그렇지는 않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좀 안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거지. 주식은 내가 잘 모르겠어. 나도 지금 주식을 그렇게 오랜 기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주식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이득을 보고 있냐, 그냥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주식도 간단히 싸게 사면 돼. 그쵸. 싸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사면 돼. 근데 이거를 또 좋은 기업은 또 어떻게 알며 싸게는 어떻게 사는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도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 그냥 기업에 그런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뉴스 기사라든지, 내가 조금 공부만 하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고 현재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내가 알 수 있어. 물론 그 이면에 있는 정보까지는 내가 전문가들이 아니고 그쪽
세계가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쪽 세계까지는 내가 잘 몰라도 일단 공부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엄청 크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괜찮은 회사의 주식을 조금 써 언제 사냐,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지. 근데 적절히 내가 주식을 일단 스타트를 하고 이 추이를 보다 보면은 조금 떨어졌을 때는 분할 매수라고 하죠.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주식이나 부동산들도 큰 이제 금융위기나 이런 큰 경제 이슈가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오른쪽으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올라간단 말이야. 우상향을 꾸준히 하니까. 그래서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주식도 가져가면 어쨌든 좋다라는 정도까지 밖에는 내가 주식에서는 얘기를 못 하겠고, 그리고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 사업, 부동산, 주식. 이게 되는데 이제 사업 부분인데, 그럼 이제 이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거냐? 그거는 아니야. 사업을 하는데 1억 가지고도 부족하지. 근데 한편으로는 돈이 들지 않고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1억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해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나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어떤 관점이냐면, 사업은 돈이 없이도 할 수 있고 혹은 적은 돈으로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 뭐 몇백만 원, 1,000만 원 정도만 가지고서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남은 돈 뭐 9천만 원 혹은 1억에 가까운 내가 그 모았던 그 돈을 어떻게 하냐, 남은 돈을,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돼. 따로 투자를 안 해. 가지고 있어도 돼.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내 정신적 안정감에 투자하는 거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처음에 무자본으로 창업을 한 경우와 근데 지금은 돈이 1억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무자본 창업을 하는 거야. 어떤 게 더 잘 될 것 같아? 돈이 있는 게. 그렇지. 당연할 거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한 것과 1억 모아놓고 창업을 했을 때 그 상황이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야. 네. 이거는 내가 겪어봤어. 정말 달라. 그냥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은 상태로 할 수 있어. 이제 이 1억을 그런 용도로 한번 활용해 보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그럼 1억을 모아서 일단은 어쨌든 간 돈을 더 많이 불리고 이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자본 수익을 얻으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 말씀 해주시는 것도 자본 수익을 만들어라, 1억을 모아서. 하지만 예금을 넣어두고 사업을 내라. 이거는 그러니까 자본소득의 좀 다른 형태 같아. 자본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벌어오는 건데, 네네. 그 돈을 내가 넣어놨잖아. 근데 그것도 돈을 버는 거긴 해. 그냥 예금만 하더라도 돈이 나오긴 하니까. 그렇지만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동산이나 이런 주식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적을 거야.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것이. 하지만 플러스 알파적으로 내가 또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정신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이 자본에서 만들어낸 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 또 소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1억을 모아라. 그래서 그 1억을 모으면 어쨌든 그 1억이 너와 함께 일해줄 거야. 너가 부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되어줄 거야. 1억 정도 돼야. 또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어떤 짐을 이렇게 옮기는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누가 와서 도와주면 좋은 거잖아, 옮기는 일을. 근데 이게 힘이 없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 이걸 옮겨줄 수는 없단 말이야. 그쵸. 나는 그것을 1억이라고 보는 것 같아. 그 1억이라고 하면은 건장한 대학생 정도 되는 거. 옮기는 걸 같이 도와준다면 훨씬 더 내가 옮기는데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상징적으로 1억. 물론 8천만 원도 괜찮지. 꼭 1억만 된다는 뜻은 아니야. 그 정도의 규모, 1억 전후면 꽤 쓸만한 나의 그 자본주의와 함께 싸워가는 나의 동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그럼 일단 전 1,000만 원부터 모아야겠네. 그렇지. 1,000만 원 먼저 벌고 그 다음 이제 1억 가는 거지. 여기가 형 공장이에요? 여기가 뭐 공장 겸 창고 겸. 진짜 넓네요 여기. 이 정도는 돼야 한 달에 3, 4억씩 버는 거예요? 지금은 더 되는 것 같아.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열심히만 해. 그리고 계속 열심히 하면은 자기가 부자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부분도 있지, 처음에는. 근데